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이수경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뇌교육을 접하게 되면서 생물학, 체육, 그리고 뇌교육을 융합을 하다 보니 장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에는 뇌 용량이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나이, 그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네, 120세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나이는 120세다. 그러면 120세까지 정말 무병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신체적으로 우선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일 겁니다. 네, 첫 번째,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해야 되고, 또 뭐 있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적당한 운동이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있느냐.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100% 내 거가 되고 100%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관리를 이미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근육이나 심장, 뇌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반면에 소화기 계통의 기능은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는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은 보시는 그림처럼 구석기인의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예전에 비해서 정보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고 있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달라졌어도 구석기인과 여러분들을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몸의 시스템. 오장육부가 있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구석기인도 마찬가지로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 하나가 어떤 시스템이 변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백만 년 혹은 1억 년 이상이 걸려야 그 시스템 하나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구석기인이나 여러분의 몸은 다 시스템상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해할 때도 지금 현대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구석기 시대로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실까요? 네, 구석기인의 생활은 주로 채집과 사냥을 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그 옛날에는 뭐 스트레스라는 말도 없었겠지만 내 생존과 직결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현대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았을 겁니다. 주로 적을 만났을 때 더 잘 싸워야 되고 더 잘 도망가서 나의 목숨을,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교감신경이 발달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가장 적합한 내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심장 발동 빨라지고, 그리고 사고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뇌로 혈액 공급이 많아지고 근육으로 혈액 공급이 많아지고, 반면에 지금 당장 내 목숨이 급한데 소화기능은 넌 잠시 내려놔도 돼.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다가도, 그렇죠, 오줌이 마렵다가도 오줌이 쏙 들어가는 상황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인들은 싸움이나 도망으로 그 상태가 벗어나면 다시 평정심을 찾고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데 따귀를 뗀다거나 아니면 컴백홈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몸이 그렇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어느 정도는 내가 정화시켜주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에요. 운동.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정화가 될 뿐더러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운동을 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진짜 1시간에 1분 정도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뇌가 똑똑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그런 몸의 반응이 일어나구나. 그러면 교감신경을 잠재워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다 해서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법이에요? 네, 명상, 호흡법. 그래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깊은 호흡과 함께 잠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30초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 상황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처리. 예. 나의 뇌에는 그 정보가 엄청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오는 거죠.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더 이상 스트레스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더 큰 상황을 떠올리셔도 되고 하면서 그 정보의 힘을 점점 사라지게 스스로 만드실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 호흡과 명상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내가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징후는 달라지고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십시오. 네, 두 번째,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현대인들만의 특징, 비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석기 시대에는 비만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수에서 수십 마일을 채집이나 사냥을 위해서 걸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에 있는 것처럼 근육질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현대인들은 그런 구석기인에 비하면 신체적인 활동을 20에서 30%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먹을 것은 얼마든지 지천에 깔려 있죠. 돈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식생활 개선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 음식이 구석기 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설탕이 구석기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런 식으로 가공식품, 지금의 가공식품이 그 옛날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게 기준점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구석기인과 같다. 뇌는 용량이 상당히 커졌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이것은 중요한데 여러분들 몸을 한번 보세요. 몸을 한번 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네, 여러분들 몸이 말랑말랑한 무슨 고체 덩어리 같지 않으세요? 이 그림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세포예요. 여기서는 이제 적혈구 세포인데 적혈구 세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0조 개의 모든 세포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정말 눈부실 정도로 예뻐요. 근데 세포가 여러분들이 먹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세포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첫 번째로 변하는 게 색깔이 탁해져요. 그리고 모양이 변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잘못되면 뭐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암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엄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보통 임신을 했을 때 내 안에 생명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엄청 조심하잖아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원하는 걸 먹여주고 내 세포가 필요한 걸 해주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 몸의 어머니로 그거와 같은 마음으로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한번 봤고 이번에는 정신적인 건강.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내 마음. 슬펐다가 기뻤다가 외로웠다가 화가 났다가 미워했다가 이렇게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을 다스리기에는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면에 정말 근원의 자리에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장면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12번도 더 변하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정말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위로를 받고 또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뿌리라고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 아니면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여러분들의 조상, 나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사실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동물, 식물, 미생물, 다양한 생물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생명체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인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초의 생명체가 있기까지는 또한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생명체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출현했고 그것이 계속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46억 년이라고 역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의 어머니 그 이전에 바로 지구가 여러분들의 뿌리입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명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구를 느끼고 자연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원이 지구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지구인이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나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생명체임을 알 때 그때 근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감을 익히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를 항상 나의 조상은 지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초점을 한번 바꿔보시면서
마음 다스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46억 년의 지구 역사는 우리 뇌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46억 년의 생명이 면면이 흘러오는 그 사건 속에 인생이란 그 생명이 나의 육체에 잠시 머물러 있는 시기다. 사람이 죽을 때는 다 깨닫는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홍익하고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우는 같이 창조하는 삶을 사셔서 120세까지 장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원에서 바라보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번 더 근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뇌교육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